서울 종로구 이 정도까지 빠졌다고요? 한때 17억에 육박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4억 초반, 아니 5억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금강하이츠. 이 아파트는 2021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4천이 넘었지만 2025년 들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28%.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벌어진 이 일,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종로구 전역에서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창동, 무학동, 창신동, 숭인동 등지의 아파트들 역시 최근 1억에서 많게는 2억 이상 빠진 실거래 사례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실거래 기준으로 이런 하락폭이 나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이 현실이 된 지금 종로구 아파트 시장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5년 7월 기준 서울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순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 하락률을 중심으로 했으며 중복 단지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단지만을 포함했습니다. 각 단지의 최고가 시점과 최근 실거래가 하락률까지 모두 정확한 수치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지역이나 눈여겨보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위는 종로구 교북동에 자리한 경희궁자이 4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82세대 규모의 신축급 단지로 15평에서 20평대까지 실거주 중심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 광화문을 도보 10분 내로 연결하는 탁월한 위치, 사직공원과 서촌 상권, 독립문역이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 하지만 그런 입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거래가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6평형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8억 4천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락률은 약 8.7%, 금액으로는 8천만 원의 조정입니다. 학군, 교통, 인프라 3박자를 고루 갖췄음에도 종로 한복판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위는 무학동의 인왕산 2차 아이파크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인왕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뷰 프리미엄 단지로 167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전용 32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거주 선호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2021년 11월 해당 평형이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5월엔 12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억 3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9.7%입니다. 조망과 쾌적성은 여전하지만 고도 제한과 개발 한계가 있는 입지 특성상 하락장에서 수요 위축을 견디지 못한 사례입니다. 8위는 숭인동의 종로 센트레빌입니다. 2008년 준공된 416세대 단지로 창신역과 보문역 사이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24평형 기준 2021년 2월 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이 단지는 2025년 6월 8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정확히 1억 원, 하락률 10.2%의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 편이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주변 소음 이슈가 매수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은 뛰어나지만 정주 여건에서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7위는 같은 무학동에 위치한 무학현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96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종로구 안에서도 규모감 있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전용 25평형이 거래되며 2022년 4월 11억 2,490만 원에 거래됐던 해당 평형은 2025년 5월 9억 3,95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은 1억 8,540만 원, 하락률은
약 16.5%입니다. 숲세권 입지와 학군, 교통 모두 우수한 실거주 단지임에도 중고층 아파트라는 점과 도심 외곽이라는 인식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6위는 무학동의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서측 인왕산 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대단지는 2008년 준공, 총 810세대로 구성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주택형은 25평부터 58평까지 다양하지만 이번 하락률 기준이 된 건 전용 44평형입니다. 2021년 8월 해당 평형이 16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6월 같은 평형이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2억 6,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5.6%, 종로구 전체에서 중대형 단지 중 가장 큰 낙폭 중 하나입니다. 이 단지는 광화문과 서대문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진입 가능한 강력한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3호선 독립문역은 도보 5분 거리, 통일로와 자문로 주요 버스 노선도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한성과학고, 배화여중고, 서울예고가 모두 도보권이고 초등학교 역시 차량 5분 내 접근 가능하죠. 생활 인프라는 통인시장, 서촌상권, 경희궁, 광화문, 신촌 상권까지 직접 연결돼 있어 종로 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경사진 입지, 좁은 진입도로 같은 단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중대형 위주의 평면은 고금리 시기 수요 위축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입지와 브랜드, 주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변수 앞에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5위는 숭인동의 종로 힐스테이트입니다. 2009년 준공, 288세대의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서울 동부권에서 손꼽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16호선 동묘역, 도보 10분 이내로 신설동역, 우이신설선 환승이 가능하고 광화문, 청량리, 왕십리까지 차량 15분 내 이동 가능한 입지입니다. 서울의 사방향을 잇는 교통허브라 불릴 만큼 교통만큼은 최고 수준입니다. 전용 25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 9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이 단지는 2025년 5월 7억 9,500만 원으로 떨어지며 1억 8천만 원, 하락률은 18.5%를 기록했습니다. 청계천, 동묘시장, 창신동 패션타운, 이마트, 동대문 상권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생활 편의성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고층 고밀도, 구조, 전통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소음 등은 실거주자에게 꾸준한 피로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중소형 위주의 평면은 실수요자들에겐 적당하지만 투자 수요 이탈과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낮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실거래 기준으로 2억 가까운 조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4위는 창신동의 창신상용일 단지입니다. 서울 도심과 동대문 상권 사이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92년 준공, 585세대 규모의 30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30평형대가 주력이며 해당 평형은 2022년 고점 기준 8억 9,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같은 평형이 7억 2,8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9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18.8%를 기록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명신초, 창신중, 서울 대부속초 등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교육 환경은 뛰어난 편입니다. 6호선 창신역이 도보 5분 거리, 동묘역, 보문역, 신설동역을 아우르는 환승망도 단지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기대감 부족,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같은 구조적 불편은 하락장에선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저가 매물이 쏟아지며 세대수 전체 시세가 무너졌고 시장에서는 13층 거래가 7억 2,800만 원에 이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위는 다시 창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신 상용일 단지입니다. 앞서 4위로 소개한 창신 상용일 단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이웃 단지죠. 1993년 준공된 919세대 규모의 구축 대단지로 전용 32평형이 주력입니다. 2021년에는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실수요뿐 아니라 저가 투자 수요도 유입되던 단지였지만 2025년 들어 고층 14층 매물이 6억 7,250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 7,750만 원, 하락률은 20.9%를 기록했습니다. 학구는 명신초, 창신중, 서울대 부속초 등 초중고 모두 도보권이고 6호선 창신역, 1호선과 6호선 동묘역, 652 신설선 보문역까지 서울 동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환승망 중심에 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청계천, 동묘시장, 이마트, 동대문 패션타운까지 풍부하게 갖춰져 있죠. 하지만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추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고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라는 점에서 최근 금리 인상기엔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급매물 위주 거래가 시세를 이끌며 거래 체감 낙폭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2위는 평창동 금강주택입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청정주거지, 부암동과 평창동을 잇는 고급 숲세권 입지 한복판에 자리한 저층 단지죠. 1992년 준공, 총 168세대 규모, 최고층은 단 3층. 전형적인 고급 저층형 구조의 전용 36평형 단지입니다. 2024년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던 이 단지는 2025년 6월 같은 평형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액은 1억 6천만 원, 하락률은 21.9%를 기록했습니다. 입지 자체는 북악산 자락의 숲세권으로 서울예고, 부암고, 상명대 등 교육 인프라도 존재하며 차량으로 광화문까지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생활 편의 시설은 대부분 차량 5분 이상 거리. 일반 아파트 수요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생활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층 구조, 대출 활용이 어려운 중대형 평면, 정비사업 기대감이 없는 외곽 입지라는 조합은 금리 상승기에 매수 심리를 거의 실종시켜버렸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고급 주거지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유동성 위축기엔 거래가 아예 사라지며 극단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단지, 바로 평창동의 금강하이츠입니다. 1989년 준공, 총 252세대, 최고층은 3층, 노후 저층, 비브랜드, 그리고 외곽 입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단지로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전용 25평형이 5억 4,3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5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 5,3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은 28.2%, 종로구 최상위 낙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북악산 자락 숲세권이지만 지하철역 접근성은 전무하며 버스 노선도 제한적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대형마트, 병원, 상권 모두 차량 접근이 필요하고 아파트 구조는 3층점 1도식 비브랜드입니다. 정비사업 가능성도 거의 없고 전세 수요도 크지 않은 구조죠. 결국 2025년 들어 시장에 3억대 매물이 등장했고 이 거래 하나로 시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셈입니다. 서울 도심, 그것도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3억대 아파트. 하지만 이 단지의 조건들을 본다면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번 종로구 하락 순위를 보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인 하락 흐름이 포착됩니다.
무학동, 창신동, 숭인동 같은 준도심 지역은 물론 고급 저층 주거지로 불리던 평창동까지 예외 없이 가격 조정을 맞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거래 하락률이 10%를 넘는 단지가 전체 10곳 중 8곳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상위 3곳은 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도 아닌 서울 도심 종로구에서 발생한 수치로 단순 조정이 아닌 시장 냉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15% 그리고 20% 수준의 하락률은 많았지만 서울 핵심 도심에서 28%까지 떨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결국 고금리 장기와 실수요 위축, 거래 절벽이 서울 도심의 아파트 시장까지 직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 노후, 비브랜드 단지는 거래 자체가 거의 실종되며 급매물이 시세를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의 브랜드나 위치만으로는 더 이상 가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매수 심리 자체가 무너지고 단기간 낙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서울 안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종로구 하락 상위 10위 분석을 통해 서울 도심권이라도 시장 심리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프리미엄 입지로 불리던 곳들도 노후도 교통 접근성, 단지 구조, 브랜드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릴 때 예외 없이 가격 조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고점이 길어지며 매수 대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울이니까 괜찮다는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단지 하나하나의 구조, 수급, 입지 조건까지 깊이 따져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락률만 보면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라면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에서 급매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단순 가격이 아닌 가치와 구조를 따지는 정밀한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아파트 실거래 하락률 탑 10분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깊이 있게 읽는 안목, 집값 레이더와 함께 키워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